분석팀 김혜진입니다. 네, 2023년이 한 달이 남았는데요.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4년 테크 산업을 주도할 키워드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AI 중에서 LLM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너무 들어봤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챗GPT는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챗GPT 만드는 모델이 L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2014년도에 개봉했던 허라는 영화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그 허라는 영화가 2014년도 개봉인데 올해가 네. 2023년이잖아요. 네네. 9년 돼서 내년 되면은 10년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딱 여허에서 나왔던 그 사만다가 네네. 이제 드디어 내년에 나올 것 같은? 네. 그래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네. 딱 그런 이미 디바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이론들이 이제 LLM이고 챗GPT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테크주는 계속 갈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과학원, 베이징 사범대, 그 다음에 홍콩과기대 뭐 이런 대학들이랑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LLM이 그러니까 챗GPT가 되게 감성적으로 너는 정말 착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건 내 캐리어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답을 잘 해준대요. 그냥 우리가 구글에서 서치할 때 뭐뭐뭐 찾아줘. 뭐뭐뭐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른바 그 제로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프롬프트 이름이. 네네. 그리고 그 뒤에 뭐 괜히 자질구레한 말들 있잖아요. 우리도 만나면 처음에 만나서 얘기할 때 뭐 날씨가 어때요? 뭐 이상한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솔직히. 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얘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이름을 줄 때 퓨샷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몇 개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 상황 설명들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도 해줘야 얘가 답을 줄 때 되게 잘 해주는.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시면 프롬프트 성능 평가 결과가 네. 75점에서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을 해주면 81점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미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챗 GPT나 이런 이제 LLM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서치를 할 때 걔한테 이제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 논문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방대한 뭐 데이터를 막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이제 다음 단어가 뭐가 들어올지를 제일 찾아서 확률적으로 높은 걸 계속 던져주면서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왜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2019년도서부터 이제 구글이 나오는 그 알파고 나왔던 그 시기의 모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이 되었고 그게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그 페이지 발전사예요. 그래서 네. 엄청 많은 모델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그 퍼블릭한 거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인 거죠. 네. LLM 모델 자체를 오픈 소스로 줬던 모델들이 색깔 칠해진 부분들이 오픈 소스로 준 모델들이에요. 네. 그래서 화웨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오픈 소스로 줬었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와서 2024년도 현재 기준, 3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픈 소스로 준 것 중에 좀 유명한 데는 페이스북, 메타에서 주고 있는 라마라는 게 무료로 주고 있나 봐요. 퍼블릭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LLM을 사용해서 챗GPT 같은 거를 각 회사마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챗GPT만 써야 돼. 그러면은 내 정보가 절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보내줘야 걔가 또 생각할 테니까 말을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저렇게 오픈 소스를 주니까 그거를 미리 깔고 자기가 GPU만 사서 네.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파는 그 GPU를 사서 내가 셋업만 하면 그리고 저 모델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회사들은 다 있으니까 네. 그 데이터를 넣으면은 걔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GPT가 이제 남한테 줘서 내 데이터를 준 게 아니라 내 걸로 가질 수 있으니까 뭔가 안전해 보이잖아요, 느낌상.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발주량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래서 GPU 발주량이 지금 주문하면 1년 뒤에 온대요. 카드 한 장에 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좀 4억짜리를 100장씩 주문한대요.
네, 100장씩 주문하는데 그게 1년을 걸려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이 내년도까지 확정이 다 돼 있는 거래요. 만들어져서 사갈사갈까지 다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에다 못 판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중국에다 이걸 주면 중국이 만들까봐 안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데이터 양들은 실제로 중국이 더 많고, 그래서 이런 LLM들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제 수요나 그 다음에 개발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LLM 같은 경우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AI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AI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 AI,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2020년도 6월달 자료예요. 20년도 6월달에 과학동화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릴 때 클라우드 AI라는 게 있었고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구글은 뭐라고 있고 애플은 뭐라고 있고 퀄컴은 뭐라고 있고 이랬는데, 지금 2023년도 지금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생겼죠. 이제 네. 챗 GPT라는 이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와, 그 영화에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과학 잡지에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한 3년 지나면 실제로 나오는구나. 그러네요. 네,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AI는 챗GPT처럼 이제 MS가 오픈 AI에 가진 데 가서 물어보고 가져오는 거고, 온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 안에서 인공지능이 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큐리티 쪽으로는 더 좋겠죠. 네. 보안 쪽으로는. 그래서 두 쪽을, 양쪽을 비교해 보면 클라우드 AI는 아까 얘기한 엔비디아, 저 칩들이, 그림에 나오는 저 칩이 저 조그만 칩을 모아서 큰 공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열 하나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전력도 많이 쓰고, 뜨거워져서 한 4m 4m 한 대당 이게 띄워줘야 된대요, 거리를.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제일 비싼 걸 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싼 걸 사면 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대수를 늘리려면 건물도 늘어나야 된대요. 커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더라도 공간 생각하면은 비싼 걸 사는 게 싼 거죠. 저게 인공지능 관련된 칩이래요. 그 다음에 퀄컴도 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뉴스들을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점점 한번 올라갈 때마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20%씩 속력이나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제가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혼자서 서버에 갔다 오지 않아도 적당량, 내가 실제로 필요한 정도의 인공지능은 내가 데이터 넣어주면 내 사진, 내 프로필, 내 말투, 그 다음에 내 연락처 뭐 이런 걸 쭉 넣어주면 얘가 혼자서 체크를 해가지고 내 비서가 돼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온 디바이스들은 이제 소형이고 저전력이고 발열도 안 되고 성능도 고성능이고 이런 거에서 되게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도 픽셀 8 같은 경우 적용되어 있는 구글 픽셀폰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사진 탁 찍으면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여러 장 찍으면. 네네. 그럼 그 하나 고르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AI가 그걸 쫙 다 훑어보고 좋은 사람 얼굴들만 뽑아가지고 탁 만들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준대요. 아, 예, 그게 AI가 하는 일이래요, 지금. 어. 그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사진이나 어떤 방송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에 적용이 다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쓰이는 칩이 구글 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릴 그 다른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있고, 기존의 삼성도 이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이 LLM이 네.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이 페이지 보시면은 그 앱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LLM이 되면 저 앱이 다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우리가 뭐 메일 보는 앱 따로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앱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지도 보는 앱 따로 있고,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러면 찾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그러니까 각각 종류마다 다 있잖아요. 그 구글 거는 구글 거, 뭐 메일 거는, 그러니까 애플 거는 애플 거, 뭐 종류별로. 근데 걔네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게, 말로 물어보면 내가 필요한 걸 말로 얘기하면 알아서 그걸 찾아가서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떤 앱을 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플이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휴메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핀이라는 이제 신제품이 보였어요. 이게 제가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도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생긴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가 애플에서 디자인했던 사람, 엔지니어링 팀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벌써 이미 이게 2억 4천만 불 정도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칩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퀄컴 칩이고, 그러면은 지금 쭉 얘기됐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 기능을 이제 지금부터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AI가 계속 발달하고 LLM이 계속 발달을 해서 우리가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걔랑 대화하면서 자비스가 나오는 거죠, 진짜. 그쵸. 예, 진짜 자비스가 나오면은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이 AI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마지막 단어가 되게 또 인상적이죠.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게 또 이번에 그 또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또 사임했다가 그쵸. 다시 복귀하고 이러는데 인간성 상실 부분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강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 다 죽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미 이쪽 분들은 인지를 다 하고 있었고 18년도에도 다 나와서 이런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것들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만든 회사 휴메인이라는 회사 주요 투자자가 세일즈포스 CEO,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이런 회사에 투자를 이미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뒤 밑에 가서 보시면 LG 테크놀로지 많이 본 우리나라 회사가 들어있죠. 네. SK 네트워크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투자도 하고 이러고 있구나, AI 쪽에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볼보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겠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실어봤는데 스크린 캡처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맨 오른쪽에는 저 드래곤 프루츠에다가 딱 이렇게 카메라를 딱 보여주면 저게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를 갖다 사진을 다 여기 딱 붙은 걸 누르면은 내가 먹는 거마다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얘가 계산을 해서 다 저장하고 있다가 내 PC로 다 보내놓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그냥 손 안에서 화면 디바이스 없이 사용을 하는 상태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맨 뒤에가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먹었는지도 찍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돌아다닌 게 집에 딱 가면은 노트북에 내가 돌아다닌 거에서 찍고 전화하고 한 내용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먹었고 그 다음에 사진 픽셀도 좋아서 어느 정도 해상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는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도 있고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고 그때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편안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편리는? 어떠세요? 딱 공상과학 영화에 항상 등장하던 이제 자비스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디스플레이하고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그냥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일단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LLM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엄청 주문을 이미 하고 있대요. 왜냐면 1년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주문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LLM으로 뭘 만들어서 서비스를 출시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포머로 엔비디아 칩을 엄청 주문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엔비디아 칩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그냥 그게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걸로 주문을 막 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선택의 사양이 없어진 상황에서 포모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LLM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풋 아웃풋을 말로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키보드 마우스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라이프에서 하나의 이제 변곡점 부분에 거쳐져 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지 그 다음에 벌써 챗GPT 때문에 벌써 한 20에서 30%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잘리고 있죠. 잘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성이라는 부분을 상실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도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비전에 넣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상실 안 시키게 좀 네, 해보자. 알고 넣은 것 같아요. 진짜 알고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에 투자 전략을 하실 때 특히 IT 쪽 나스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LLM 관련돼 있는 회사거나 LLM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 그 다음에 실제로 나스닥 선물들 같은 경우도 이런 회사들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했을 때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모멘텀을 받거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누가 먼저 빨리 상용화하고 누가 더 저희 편리에 닿아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냐, 그렇죠. 이걸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런 모델은.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면 애플이 아이폰이 선점하면 이게 대책이 없듯이 그쵸, 끝나는 지금 거죠. 이것도 선점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이거 만들 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냥 애플을 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사실 저희 지금 일상에 가장 닿아 있는 디바이스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에만 잘 접목을 시키면 네. 금세 그 기업이 이제 선점하고 독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창업자가 애플에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자기네들이 이거 만들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애플 다니면서. 그러니까 애플이 이 기능들을 모를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나와서 새로 만들었고 애플은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M3 칩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네. 그러면 결국은 조만간에 지금 AI에 좀 애플이 좀 바보같이 좀 뒤처진 네. 느낌이잖아요 혼자. 근데 결국은 애플은 이걸로 봐서는 온 디바이스 돼 있는 뭔가를 출시할 것 같고 그쵸. 그 출시를 하면서 갑자기 빵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애플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결국 나스닥이 쉽게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지수 자체가. 네. 저희가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제 결국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테크주인데 다 테크주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연동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결국 LLM이거나 AI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계속 포커스해서 뉴스들을 보고 있어야 선물 투자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유익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 시간도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